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나는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물론 점성학으로 이 결혼 또는 중요한 관계의 시작 시점을 알 수 있는 기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짓을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이탈 차트에서 어떤 지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바로 어센던트와 디센던트 축입니다. 바로 동쪽, 서쪽 지평선이라고 할 수 있죠. 동쪽 지평선인 어센던트는 나 자신을 의미하고 내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나의 첫인상이랑 관련이 있다면요. 디센던트는 내가 인식하는 타인 또는 내 안에 있는 타인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바로 우리의 중요한 1대1 관계의 파트너, 사업 파트너도 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바로 결혼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행성이 트랜짓으로 이 어센던트와 디센던트 축을 컨정션으로 지나가게 될 때 바로 결혼의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디센던트가 물론 관계와 타인을 의미하긴 하지만 어센던트의 행성이 들어올 때도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센던트에 행성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에 변화가 생겨서 결국에는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고 다이애나비가 찰스 왕세자와 약혼을 하기 1년 전에 다이애나비의 네이탈 차트 어센던트에 해왕성이 컨정션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 2005년쯤에 어센던트에 토성이 컨정션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해쯤에 브래드 피트와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디센던트의 행성이 컨정션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경우에는 관계에 대한 또는 타인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먼저 관계의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나 자신, 나의 신변이라던가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행성이 어센던트, 디센던트 축에 컨정션으로 들어올 때를 봐야 되냐? 주로 느린 행성일수록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목성부터 명왕성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목성 먼저 볼게요. 목성은 대략 12년 주기죠. 그래서 어센던트와 디센던트에 오는 주기가 한 6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둘 다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목성이 이 축에 들어올 경우 관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일단 관계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계에 대한 나의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변해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운 성격이다. 그럼 이때는 좀 더 내가 더 오픈 마인드가 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그전에는 좀 관계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때가 되면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생기고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생기고 해서 관계의 폭도 커질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을 그런 기회도 더 늘어나게 되죠. 나와 굉장히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르지만 나의 시야와 비전, 나의 이상을 더 확장시켜줄 사람들에 좀 더 끌리게 되겠죠. 그 다음 토성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성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또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한계를 좀 더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때 맺는 관계 또는 이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내가 현실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현실적으로 이 관계가
안정적인 관계인가, 나에게 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고요. 이때 결혼을 한다면은 내가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성만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한 그런 결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은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도 같이 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그 관계의 시련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공고해져서 단단한 관계로 두 사람이 책임지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성숙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겠죠. 그 다음, 만약에 어센던트나 디센던트 축에 천왕성이 들어왔다. 천왕성은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같이 찾아오는, 번개처럼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에너지예요. 만약에 이때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혀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막 진행되고 그 과정이 너무나 빠른 나머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해서 흥분도 주고 굉장히 그런 흥미진진하고 재미는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천왕성의 시기에 관계가 없이 혼자인 싱글인 사람이라면은 흥미진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갑작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기존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관계가 가슴을 뛰게 하는, 흥분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만약에 해왕성이 어센던트나 디센던트 축에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간에는 내가 가진 이상과 꿈, 환상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해왕성이 이 축에 올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평소보다 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더 모호해지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관계나 비현실적인 사람들에 끌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결혼을 하게 된다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도입부에서 잠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다이애나비가 바로 어센던트 해왕성 트랜짓이 왔을 때 약혼식을 올린 케이스였는데요. 어센던트에 해왕성이 들어왔을 때의 특징은 나의 이미지가 그 해왕성처럼 굉장히 모호하고 매혹적이고 뭔가 사람들을 홀리는 이미지를 갖게 되네요. 그리고 그때 그 바이나비가 결혼했을 때 마치 동화 속의 공주 같은 그런 이미지와 스토리,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의 이야기와 얽힌 좀 모호하고 미스테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슬픈 스토리가 바로 해왕성의 이미지와도 연결이 돼 있죠. 즉 그녀가 이 트랜짓을 겪을 때 자기 이미지에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곧 찰스 왕세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센던트 디센던트 축에 명왕성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명왕성은 죽음과 재탄생, 굉장히 극단적이고 또 내면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원형이거든요. 만약에 이 시기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바꿔버리는, 나를 재탄생하게 하는 경험을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어센던트의 명왕성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나의 이미지 또는 나의 신변에 큰 변화가 생겨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결과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내가 맺었던 사람들이나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게 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은 깊이 숨겨져 있던 비밀이라던가 거짓말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나 자신에게 또 관계에 솔직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목성이나 천왕성 또는 해왕성이 들어올 때는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더 오픈마인드가 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평소에 내가 굉장히 신중하고 사람 사귀는 게 좀 힘들다, 사람 사귀는 폭이 좁다 그러신 분들은 이때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는 관계에 있어서 모험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특히 목성이랑 천왕성은 남성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좀 더 관계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만남에 관심을 갖게 되는 때라고 할 수 있고요. 해왕성은 사실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에너지는 아니지만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경계가 평소보다 좀 더 완화되는, 그만큼 새로운 사람에 대한 나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토성이나 명왕성이 트랜짓으로 온다면은 관계에서 굉장히 신중해지고 끊어낼 관계는 끊어내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관계를 좀 더 선택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의 행성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성의 원형과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어떤 동기라던가 욕구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네이탈 차트의 금성과 화성의 트랜짓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혼의 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